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6학년 한자의 앞부분의 한자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6학년 한자의 뒷부분의 98자 중에서 앞부분의 4글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10강이었죠. 6학년 한자의 앞부분의 마지막 한자를 5개를 한꺼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11강입니다. 6학년 한자의 뒷부분의 앞글자 4글자인데요. 물들염, 비칠령, 막길예, 미리예, 그르칠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물들염입니다. 총 9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들 염자는 물들다나 염색하다, 적시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물들 염자는 염색 과정을 담아 만든 글자입니다. 옷감에 색을 내는 염료는 보통 나무나 풀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들 염자에 쓰인 나무 목자는 염료를 채취하던 나무나 풀을 의미합니다. 염색 후에는 물에 헹궈야 하는데 물수자는 헹구는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생입니다. 한국어 음은 염이지만 일본어 음은 생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색을 센쇼크라고 하고요. 오염을 오생이라고 합니다. 감염을 강생이라고 하고요. 전염을 낸생, 타금이 됩니다. 타금이 되어서 냉생이 됩니다. 훈독은 소메르, 소마르, 시미르, 시미 이렇게 읽습니다. 메루가 나오면 소메르라고 해서 물들이다, 염색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르가 나오면 소마르라고 읽어서 물들다, 염색되다 라는 자동사가 됩니다. 다음은 시미르입니다. 배다, 번지다, 물들다 라는 뜻입니다. 심이라고만 하면 얼룩이나 검버섯을 나타냅니다. 물들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염색,染色 염색하다, 染める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パソコンがウイルスに感染しました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髪を黄色に染め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비칠령입니다. 총 9획이고요. N4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비칠령자는 비치다, 나 반사하다, 희미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비칠령자는 해일자와 중앙앙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중앙앙자는 목에 칼을 찬 사람을 그린 것으로 가운데나 중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칠령자는 이렇게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중앙앙자에 해일자를 결합한 것으로 태양이 하늘 중앙에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음독은 A입니다. 한국어 음은 영, 일본어 음은 A입니다. 영화를 A가라고 하고요. 영상을 A조라고 합니다. 반영을 항해라고 합니다.
훈독은 우쭈르, 우쭈스, 하에루라고 합니다. 루가 나오면 우쭈르라고 해서 비치다, 잘 어울리다, 즉 배색이 잘 되어 잘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쭈스 하면 타동사가 돼서 비추다, 투영하다, 상영하다가 되고요. 하에루 하면 빛나다, 비치다,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빛일 영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영화, 映画、 비치다, 조화되다. 映る、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週末映画を見に行きました。 호수에 산이 비칩니다. 湖に山が映ってい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맡길예 또는 미리예입니다. 총 13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맡길예라 미리예는 한국 한자가 있는데 한국 한자는 상당히 복잡하고 일본 한자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맡길예 미리예 자는 미리나 먼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예자는 나여자와 코끼리 상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나여자는 실패의 줄이 감긴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자가 예자로 발음나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일찍 사라져서인지 한자에는 코끼리 상자가 쓰인 글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자는 코끼리 상자가 들어간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로 미리 예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길 예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죽은 것을 미리 알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해석과 코끼리는 본래 의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음독은 요입니다. 한국어 음은 예, 일본어 음은 요입니다. 예금을 요킹이라고 하고요. 예탁을 요따끄라고 합니다. 훈독은 아즈케르 또는 아즈까르라고 합니다. 아즈케르 하면 맡기다, 위임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아즈까르 하면 맡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에 마이고 아즈카리쇼 라고 적혀 있는데요. 길을 잃은 아이를 맡고 있는 곳을 마이고 아즈카리쇼 라고 합니다. 맡길예 미리예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예금, 預金、 맡기다, 위임하다. 預ける、 예금 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預金通帳を失いました。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겼습니다. 貴重品をフロントに預け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그르칠오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 한자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살짝 다르고 일본 한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르칠 오자는 그르치다나 잘못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르칠 오자는 말씀 원자와 나라 이름 오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나라 이름 오자는 머리가 기울어진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진 모습을 그린 나라 이름 오자에 말씀 원자가 결합한 그르칠 오자는 말이 기울다, 즉 말이 잘못됐다 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그르칠 오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태도가 잘못됐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음독은 고입니다. 한국어 음은 오, 일본어 음은 고입니다. 오해를 고까이라고 하고요. 오산이나 차고를 고상이라고 합니다. 오자나 오타를 고지라고 합니다. 여기 틀린 글자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차고를 사끄고라고 합니다. 훈독은 아야마르입니다. 실패하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라는 뜻으로 아야마르라고 합니다. 그르칠 오해 단어와 예문입니다. 오해, 誤解、 실패하다, 실수하다. 謝る、 나카시마 씨는 내 말을 오해했습니다. 中島さんは私の話を誤解しました。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運転を誤って事故を起こし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물들염입니다. 염색을 센쇼크라고 하고요. 소매를 하면 물들이다, 염색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비칠령입니다. 영화를 에이가라고 하고요. 루가 나오면 우쭈르라고 해서 비치다, 좋아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울린다는 뜻이죠. 세 번째 한자는 맡길 미리에입니다. 예금을 요킹이라고 하고요. 아즈까르라고 하면 맡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한자는 그르칠오입니다. 오해를 고까이라고 하고요. 루가 나오면 아야마르라고 읽어서 실패하다, 실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은 311강에서 물들염, 비칠령, 맡길래 미리에, 그르칠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물들염자는 우리나라는 염이라고 하지만 일본어 음은 생이라고 읽어서 염색을 센쇼크라고 한 점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칠령은 A라고 해서 영화, A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맡길래 미리에는 예금할 때 요킹 또는 아즈케르, 아스카르라고 읽었습니다. 그르칠 오자는 오해나 오산, 차고 할 때 고까이 또는 고상이라고 단어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2강에서 그동안 배운 한자인데요. 이번에는 310강에서 5개를 해서 13개 한자입니다. 13개 한자를 복습할 테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JLPT를 준비하시는 분도 꼭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